억울해하면 안 돼요. 이게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물론 이제 한쪽에서만 소득 활동을 했다고는 해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재산을 같이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30년 정도 살면은 어지간하면 절반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와이프 입장에서는 퇴직금도 절반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가져가는 거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대기업 부장 출신의 60대 남편분의 사연을 가져왔어요. 30년간 가정을 이렇게 열심히 부양하셨대요. 그리고 그 퇴직금 3억이 생기셨는데 그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을 벌고자 주식과 코인을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엔 다 날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기절하듯이 화를 내면서 결국에 이혼을 통보했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 날리신 건 맞지만 평생을 돈을 그래도 벌어다 줬는데 이게 정없이 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혼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혼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 떨어졌다는 이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돈을 부부 공동재산인데 그거를 상의 없이 그냥 본인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제 잘못된 선택을 내렸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게 돼서 결국에는 신뢰관계가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훼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사실 오랜 기간을 사시면서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거 하나만 이혼 사유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남편분은 그래도 도박이나 유흥에 쓴 게 아니라 결국에는 노후 자금을 불리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도 고의로 날린 게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창작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참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일부러 날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내가 고생을 한 게 있는데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거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날렸다라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나랑 상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마 더 주된 사유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되겠죠. 재산 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랑은 또 다른 거지만 일단은 한마디 사기도 없이 퇴직금을 퐁당 넣으신 건 맞으세요. 법원에서는 돈을 잃었다는 결과보다는 배우자 몰래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과정 혹시 더 나쁘게 보나요? 만약에 상의하고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에서 뭔가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혼 사건에서는 결국에는 두 사람 간에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걸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한쪽은 그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그 특정 사유가 어떤 식으로 내 혼인 관계에 파탄을 조장을 했는지를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당연히 상의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노후 자금을 홀랑 딴 데다 썼다라는 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겠죠.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상의를 하거나 뭐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결국엔 아내는 돈 때문에 당신 더러운 사람 참았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남편이 평소 가부장적인 건 맞았대요. 근데 경제적 부양은 확실히 해줬었는데 아내가 말한 이런 발언이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평소 가부장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긴 혼인 생활 중에 이혼 사유를 삼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들 좀 있거든요. 남편 퇴직하고 나서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얼굴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해서 이혼하는 경우 좀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소득 활동을 해왔던 측에서 하는 주장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부양을 해왔는데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능력 없어지니까 이렇게 차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책사유 뭐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한쪽에서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을 때 재판부가 그거를 안 돼 그냥 같이 살아 이렇게 내리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뭐가 됐든 어쨌든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이유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귀책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이게 투자라고는 하시는데 결국에는 뭐 주식의 코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건전한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간주해서 좀 더 이렇게 가혹하게 판결하기도 하나요? 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이냐 위자료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위자료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큰 귀책 사유가 있어도 우리 이제 많은 판례들에서 봤듯이 5천 넘기 쉽지 않고 웬만하면 이제 3천 선에서 이제 좀 해결이 되는데 주식을 했든 뭐 불법적인 뭐 도박을 했든 간에 그 행위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유책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위자료 판결은 나올 거거든요. 굳이 뭐 도박을 했냐 아니면 이걸 몰빵했냐에 따라서 위자료가 막 엄청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재산 증식을 위해서 좀 위험성 있는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로 사행성 있는 도박을 했느냐는 조금 다르긴 하겠죠. 아무래도 후자를 조금 더 귀책 사유 높은 행위로 보긴 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퇴직금은 어쨌든 날라갔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아파트 한 채가 남았는데 근데 아내는 일단 반으로 나누자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일단은 남편분은 3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인데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재산 분할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하면 안 돼요. 이게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물론 이제 한쪽에서만 소득 활동을 했다고는 해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재산을 같이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30년 정도 살면은 어지간하면 절반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와이프 입장에서는 퇴직금도 절반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가져가는 거죠. 소득 활동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일견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 2, 30년 같이 살면은 부부 공동재산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절반. 오히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절반 채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기여도에서 많이 깎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날린 퇴직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으로 날렸다라고 한다면 있는 것처럼 원상복귀 시켜서 이제 나눠볼 수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에서 많이 참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정도 살았으면 반반 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공동재산 감소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여도 좀 떨어지겠죠. 아까 특별 케이스 없으면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 반반? 반반. 아 혼인 초에 보통은 이제 기여도 나눌 때 종잣돈 누가 많이 갖고 왔냐 이거 가지고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도 살았으면 아무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왔다 치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같이 사는 동안 한쪽에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그 기여도가 점점 이제 5대5로 많이 수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 20, 3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 초에 엄청난 자산을 한쪽에서만 좀 많이 지원을 했다거나 한쪽에서만 갖고 온 자산을 기초로 해서 재산이 증식되거나 유지됐다거나 하면은 30년 살았어도 절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산이 너무 가치가 큰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기업가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미 이제 굴지의 기업인데 이제 몸만 원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그걸 절반을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최초 기여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경우처럼 혼인 기간 중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감소 행위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살아도 기여도가 반반이 안 나올 경우도 있죠. 일단 퇴직금은 날라갔고 네. 아파트도 뭐 반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결국에 남은 거는 국민연금이 남으셨다고 해요. 네. 이 국민연금은 이것만은 제대 밥 줄여서 진짜 주기 싫은데 네. 이거 결국에는 연금도 나눠야 되느냐. 맞아요. 나눠야 돼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 전체를 다 나누는 건 아니고 일하시면서 이제 보통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혼인기간은 일한 이후에 뭐 한 5, 6년 있다가 뭐 결혼했다거나 한 10년 있다가 결혼했다거나 하면은 그 10년 동안은 오롯이 나 혼자 한 거니까 그 기간은 빼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을 잘라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절반을 이제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부분도 이혼하면서 조정 같은 걸로 끝내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부자 수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항 하나 넣어놓으면은 안 나눠도 돼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하단에도 고정 댓글로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놨거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